상트페테르부르크의 재능 있는 외과 의사인 엘레나는 드미트리와의 행복해 보이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최근 시내 중심부에 있는 네바강 근처의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그들에게 결혼 선물로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땅을 선물했고, 그들은 그 땅을 팔아 아파트 보증금을 마련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일에 열중하고 있었고, 드미트리는 점점 질투심을 느끼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드미트리의 어머니인 루드밀라는 그들의 삶에 자주 개입하며 교묘한 말로 아들을 부추겼다. 엘레나는 피곤하고 외로웠다. 그녀의 절친이자 변호사인 갈리나는 엘레나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는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의 아파트 강탈 음모를 폭로하는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엘레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갈리나는 엘레나가 증거 청구서, 이체 내역 녹음 파일을 수집하는 것을 도왔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와 맞섰다. 드미트리는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혼을 요구하며 엘레나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다. 엘레나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드미트리를 법정에 세웠다. 갈리나의 도움과 확실한 증거 덕분에 엘레나는 승소했다. 엘레나는 아파트 소유권을 얻었고, 드미트리는 아파트 가치의 일부를 갚아야 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와의 관계를 끊고 부모님과 갈리나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에 집중하고 우정에서 기쁨을 찾았다. 이것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0단어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분주한 도시. 그곳은 고풍스러운 운하가 반짝이는 현대의 고층 건물들과 얽혀있는 곳이었고, 엘레나는 자신의 삶이 예기치 못한 전환점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35세의 그녀는 헌신적인 외과의사였고, 수술실에서 그녀의 손놀림은 스티디했고, 그녀의 마음은 자신이 구하는 생명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은, 그러나 그녀가 전문적으로 해부하는 복잡한 의학적 사례만큼이나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녀의 남편 드미트리와의 결혼 생활은 한때 위안과 기쁨의 원천이었지만 이제는 긴장과 불만의 미로가 되었다. 그들은 7년 전 친구들의 소개로 만났다. 드미트리의 눈은 장난기로 빛났고 그의 매력은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건축가였고 그녀를 사로잡은 창의적인 정신을 가졌다. 그들의 구애는 열정적이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예술과 영혼이 가득한 도시를 배경으로 펼쳐졌다. 그들은 네프스키 대로를 따라 손을 잡고 걸으며 겨울 궁전의 장엄함에 경외감을 느끼고 마린스키 극장에서 발레 공연에 감동받았다. 그들의 결혼식은 네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예배당에서 열린 소박하지만 우아한 행사였다. 엘레나의 부모님인 니콜라이와 스베틀라나는 그들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그들은 은퇴한 교사였고 조용한 마을에서 그들의 삶은 사랑과 상호 존중이라는 단순한 기쁨에 바쳐졌다. 그들은 엘레나에게 친절과 회복력의 가치를 가르쳤고 그것은 그녀가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결혼 선물로 니콜라이와 스베틀라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아름다운 동네에 있는 작은 땅을 주었다. 이 선물은 그들의 유일한 자녀에 대한 그들의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엘레나와 드미트리는 도시 중심부에서 그들의 경력에 더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땅을 팔기로 결정했고 그 돈은 그들의 꿈의 보금자리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들의 아파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사적인 중심지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에 있는 세련되고 넓은 공간이었다. 큰 창문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했고 밤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그들의 거실벽에 마법의 테피스트리를 드리웠다. 엘레나는 그곳에서 평온함을 느꼈고 그곳은 그녀의 분주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난 안식처였다. 결혼 생활 초기에 드미트리는 세심하고 애정이 깊은 남편이었다. 그는 종종 엘레나가 긴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녁을 요리해 주었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인 튤립으로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대화는 웃음과 공유된 꿈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관계의 구조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드미트리의 건축 사업은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는 점점 더 낙담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한편 엘레나의 경력은 번창하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과 기술은 그녀에게 동료들의 존경과 환자들의 감사를 안겨주었다. 차이는 그들의 행복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의 성공에 분개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장시간 근무와 헌신을 비난의 단어로 자주 표현했다. 엘레나는 인내심을 갖고 그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그의 경력에서 어려움을 이해했고
그를 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드미트리는 점점 더 멀어졌. 그들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한 사람은 바로 드미트리의 어머니 루드밀라였다. 은퇴한 피아노 교사인 루드밀라는 고상한 태도와 아들에 대한 예리한 눈을 가진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엘레나를 따뜻하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드밀라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났다. 그녀는 교활하고 조종적이었으며 엘레나의 독립성과 성공에 분개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더 전통적인 아내, 즉 자신의 경력보다 그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여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루드밀라는 미묘한 방식으로 엘레나와 드미트리 사이에 쐐기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엘레나의 요리에 대해 애매한 칭찬을 하고 드미트리가 더 가정적인 아내를 가졌다면 더 행복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엘레나의 직업적 성취를 경시. 엘레나는 처음에 이러한 발언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독이 든 화살과 같았고 그녀의 자존감과 결혼 생활의 안정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상처를 입혔. 갈등의 중심에는 그들의 아파트가 있었다. 엘레나의 재정적 기여가 더 컸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 재산이 되었. 엘레나가 더 많은 시간이라고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드미트리는 더욱 굴욕감을 느꼈. 그는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고 어머니의 끊임없는 부추김은 그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채질했. 어느 운명적인 저녁, 엘레나가 늦은 시간까지 수술을 하고 있을 때 그녀는 동료로부터 익명의 이메일을 받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계시였다. 이메일에는 드미트리와 루드밀라가 그녀를 속이고 아파트를 강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발신자는 엘레나를 걱정하는 누군가, 즉 그들의 계획을 우연히 엿들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엘레나는 그 이메일을 읽고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가슴에서 쿵쾅거렸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그런 속임수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상처받았고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가 집에 도착했을 때 드미트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는 방 안에 격동하는 공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엘레나는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질주했다. 다음 며칠 동안 엘레나는 자신의 삶의 조각들을 모으려고 애쓰는 탐정이 되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자신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부모님이 그들에게 준 땅을 포함하여 아파트에 대한 그녀의 상당한 기여를 확인했다. 그녀는 또한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의 전화 통화 녹음과 그들의 사악한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갈리나가 이 격동의 시기에 그녀의 기둥이 되었다. 그들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고 갈리나의 날카로운 지성과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은 엘레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 갈리나는 엘레나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고 그녀의 친구가 정의를 찾도록 돕겠다고 맹세했다. 함께 그들은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에 대한 강력한 사건을 구축했다. 그들은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했고 갈리나는 법정에서 엘레나를 대리할 준비를 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와의 대결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대결은 그들의 아파트에서 이루어졌고 한때 그들의 사랑의 안식처였던 곳은 이제 전장이 되었다. 엘레나는 증거를 제시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지만 단호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의 무게에 직면하여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자백했고 그의 어머니의 영향력과 자신의 불안감에 이끌렸다고 말했다. 루드밀라는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의 교활한 미소는 엘레나의 폭로에 직면하여 분노와 경멸의 가면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엘레나를 비난했고 그녀를 가족을 파괴하는 사악한 여자라고 불렀다. 엘레나는 키가 크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교활한 여자의 책략에 겁먹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 후 몇 주는 법적 절차, 중재 세션, 씁쓸한 협상으로 흐릿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법정은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그녀에게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을 부여했다. 드미트리는 이사해야 했고 그의 어머니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 시련의 여파로 엘레나는 상처를 입었지만 깨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경력, 자신의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 그녀는 아파트를 팔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더 작고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몰두했고 수술실에서 위안을 찾았고 자신의 기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이 힘든 시기 동안 그녀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자였다. 그들은 그녀의 결정을 판단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사랑과 이해만을 주었다. 갈리나는 그녀의 절친으로 남았고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함께 직면한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해졌다. 엘레나는 다시는 드미트리를 보지 못했다. 그는 도시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들었다. 루드밀라는 그녀에게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엘레나는 그녀를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는 그들의 독성 있는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레나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랑과 신뢰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산산조각났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재건했고 자신의 길을 찾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결혼 생활이나 물질적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자신의 힘, 자신의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엘레나는 네바 강둑을 따라 걷다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강물은 태양 아래에서 반짝였고 도시의 장엄한 건물들은 그녀를 둘러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슴속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그녀는 폭풍우를 이겨냈고 그녀는 더 강해졌고 마침내 자유로워졌다. 그녀가 계속 걷고 있을 때 그녀는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근처 공원에서 노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중에 울려 퍼졌고 그들의 눈은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다. 엘레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많은 것을 잃었지만 또한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 회복력,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견했다. 태양이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의 생생한 색조로 물들었다. 엘레나는 그 숨막히는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그것은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그녀 자신의 정의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찬 장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경험한 배신과 상실에도 불구하고 엘레나는 마음속에 쓴맛을 품지 않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서 위안을 찾았고 어려운 시기에 그녀 곁을 지켜준 친구들과 가족의 사랑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녀는 또한 자선활동에 참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기쁨을 찾았다. 그녀는 지역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의 의학적 전문 지식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그녀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엘레나는 이고르라는 젊은이를 만났다. 이고르는 최근 사고로 다리를 잃은 재능 있는 음악가였다. 그는 낙담하고 희망을 잃었지만 엘레나는 그의 회복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와 시간을 보내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꿈을 격려하고 재활 과정을 도왔다. 엘레나의 지도와 지원으로 이고르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다. 그는 다시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을 가져다준 아름다운 멜로디를 작곡했다. 엘레나는 이고르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우정은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음악, 예술, 삶에 대한 사랑을 이고르를 통해 엘레나는 용서와 연민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과거와 연결시키지 않으면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고르는 그녀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엘레나와 이고르가 네바 강둑을 따라 걷고 있을 때 이고르는 엘레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는 그녀를 존경하고 그녀의 친절, 힘, 지성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그의 말에 감동받았지만 또한 두려웠다. 그녀는 다시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자신의 과거, 드미트리와의 고통스러운 이혼, 여전히 치유 중인 상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고르는 주의 깊게 경청했고 판단이나 연민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했고 그녀가 그를 신뢰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드미트리와 다르다는 것을 그는 친절하고 정직하며 지지적이었고 그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 이고르와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발전했고 신뢰, 존중, 상호 감탄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어느 봄날 거의 2년간의 구애 끝에 이고르는 엘레나에게 청혼했다. 그는 그녀를 네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다. 엘레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청혼을 받아 그들의 결혼식은 엘레나의 부모님 댁 정원에서 열린 작고 친밀한 행사였다.
갈리나와 엘레나의 가장 가까운 동료 몇 명을 포함하여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교환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과 희망으로 가득했. 그것은 기쁨과 축하의 날이었고 그들의 삶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 결혼 후 엘레나와 이고르는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엘레나의 이전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은 이제 긍정과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했. 이고르는 계속해서 음악을 작곡했고 엘레나는 계속해서 생명을 구했. 그들은 서로의 경력을 지원했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했고 그들의 삶은 기쁨, 웃음, 공유된 꿈으로 가득했. 엘레나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자주 생각했고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녀를 이고르에게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드미트리와 루드밀라에게 결코 감사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의 배신으로 인해 그녀가 더 강하고 현명하며 회복력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 어느 날 저녁, 엘레나와 이고르가 발코니에 앉아 네바강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이고르는 그녀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했다. 엘레나는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 사랑해, 이고르. 그녀가 나도 사랑해, 엘레나.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함께 앉아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운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만끽했다. 그들은 폭풍우를 이겨냈고 상처를 치유했고 함께 새로운 삶을 건설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 몇 년이 흘렀고 엘레나와 이고르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함께 아이를 낳았고 그들의 딸은 그들의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가졌다. 엘레나는 계속해서 외과 의사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고 그녀의 헌신과 기술로 수많은 생명을 구했. 이고르는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고 그의 음악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 갈리나는 그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남았고 엘레나와 이고르의 딸의 데모가 되었. 엘레나의 부모님은 손녀를 사랑했고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다. 그 가족은 휴일과 특별한 날을 함께 보냈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 어느 날 엘레나는 병원에서 익숙한 얼굴을 우연히 만났다. 드미트리였다. 그는 수척해 보였고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해. 그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드미트리는 엘레나에게 이혼 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내리막길을 걸었는지 이야기했. 그는 자신의 사업에 실패했고 돈을 잃었고 어머니와 소원해졌다고 고백했. 엘레나는 그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고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속에 그에 대한 연민. 그녀는 그를 용서했고 그에 대한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행운을 빌었고 각자의 길을 갔. 그날 늦게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드미트리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고르는 그녀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했고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 그는 그녀가 그 모든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녀가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 엘레나는 이고르의 말에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가 그녀를 형성했지만 그것이 그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고 앞으로 나아갔고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건설했. 시간이 지나면서 엘레나는 자선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그녀는 젊은 의사들을 멘토링하고 소외 계층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의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자원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그녀의 일은 그녀에게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져다 주었. 어느 날 엘레나는 그녀의 자선활동으로 권위 있는 상을 받았. 시상식에서 그녀는 연설을 했고 자신의 삶, 자신의 시련, 자신이 배운 교훈에 대해 그녀는 청중들에게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과 연민을 베풀라고 격려했. 그녀의 연설이 끝난 후 엘레나는 기립박수를 받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청중을 바라보았고 그들의 얼굴에서 존경과 감사를 보았.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고통을 극복했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 몇 년 후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딸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웠다.
그들은 그녀가 재능 있고 헌신적인 의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엘레나의 부모님은 손녀의 성취를 보기 위해 살아계셨고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갈리나는 여전히 엘레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들은 함께 많은 모험과 시련을 겪었다. 엘레나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사랑, 상실, 배신, 용서를 경험했다. 그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찾았고 자신의 목적을 발견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엘레나와 이고르가 네바 강둑을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을 때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고르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엘레나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걸었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그들은 폭풍우를 이겨냈고 상처를 치유했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성취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끝없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태양이 도시 위에 황금빛을 들이우면서 엘레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사랑, 가족, 우정, 목적,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바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이 흘러 엘레나와 이고르는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했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했고 모든 구석구석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고 그곳에서 그들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단순히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엘레나는 병원에서 일하던 중 젊은 인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인턴은 엘레나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했고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 강도 사건의 희생자인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 소녀는 심하게 다쳤고 엘레나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엘레나는 지치고 감정이 고갈되었지만 또한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녀가 병원을 떠나고 있을 때 그녀는 그 어린 소녀의 부모님을 만났다. 그들은 그녀에게 그들의 딸을 구해준 것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고 그녀가 그들에게 준 희망의 선물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의사로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아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계속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그녀는 자신의 경력에 더욱 헌신하기로 결심했. 시간이 지나면서 엘레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과의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혁신적인 수술 기법과 환자에 대한 헌신으로 그녀는 또한 젊은 의사들의 멘토이자 교사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자신의 삶과 경력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 주저했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특히 역경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결혼 생활, 이혼,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력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썼다. 그녀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의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 자신의 시련, 그리고 자신이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다. 어느 날 엘레나는 자신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썼다. 그녀는 엘레나의 이야기가 그녀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엘레나는 그 여성의 편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답장을 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녀에게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했. 그녀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본능을 믿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 엘레나와 그 여성은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았고 엘레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성은 남편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 그녀는 엘레나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의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엘레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용기를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 엘레나는 그 여성의 편지를 받고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 그녀는 결코 자신의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로 결심했. 수년이 흘러 엘레나와 이고르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그들은 그들의 딸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 그들은 그들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그들에게 그들의 사랑, 지혜, 경험을 전수했. 어느 날 엘레나는 갈리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갈리나는 엘레나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다. 엘레나의 전 남편 드미트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 엘레나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을 느꼈다. 비록 그들의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게 끝났지만 그녀는 한때 그를 깊이 사랑했었.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루드밀라를 보았다. 루드밀라는 늙고 허약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엘레나는 루드밀라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놀랍게도 루드밀라는 엘레나에게 그녀가 과거에 한 일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질투심과 아들에 대한 지나친 애착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루드밀라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루드밀라를 용서했고 그녀에 대한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행운을 빌었다. 드미트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엘레나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극복한 모든 도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늦게 엘레나와 이고르는 네바 강둑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생생한 색조로 물들어 있었.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사랑해. 그녀가 나도 사랑해. 이고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걸었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그들은 폭풍우를 이겨냈고 상처를 치유했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건설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성취와 그들 앞에 놓여있는 끝없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 그리고 태양이 도시 위에 황금빛을 들이우면서 엘레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 사랑, 가족, 우정, 목적,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데 바칠 수 있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 수년 동안 엘레나와 이고르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 그들의 딸 마샤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사가 되었고 갈리나의 아들 세르게이와 결혼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사명의 손주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조부모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했고 수많은 모험을 함께했고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엘레나의 자선활동은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녀는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전 세계의 젊은 의사들을 멘토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의 헌신과 이타심은 그녀에게 수많은 상과 표창을 안겨주었지만
엘레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는 변화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엘레나와 이고르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들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보았다. 그 노부부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았다. 엘레나는 이고르를 바라보았고 그와 똑같은 표정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그 노부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늙어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질 것.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레나와 이고르는 손을 잡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걸으며 그들의 딸,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업적, 그리고 그들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양이 도시 위로 황금빛을 내뿜자 엘레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 가족, 우정, 목적,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바칠 기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년이 지나면서 엘레나와 이고르는 계속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또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들의 집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순간을 즐겼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저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엘레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젊은 인턴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인턴은 엘레나에게 긴급 상황이 발생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는 강도 사건의 희생자인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 그 소녀는 심하게 다쳤고 엘레나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엘레나는 지치고 감정이 고갈되었지만 깊은 만족감도 느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녀가 병원을 떠날 때쯤 어린 소녀의 부모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그녀에게 딸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그들이 그녀에게 준 희망의 선물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말했다. 엘레나는 그들의 말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녀는 의사로서 자신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자신의 직업에 더욱 헌신하기로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엘레나는 러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외과의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혁신적인 수술 기법과 환자에 대한 헌신으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또한 젊은 의사들의 멘토이자 교사였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자신의 삶과 직업에 대한 책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특히 역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을 쓰기 시작했고 자신의 어린 시절, 결혼, 이혼, 의사로서의 직업에 대해 솔직하고 정직하게 썼다. 그녀의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전 세계 독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엘레나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자신의 삶, 시련, 배운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다. 어느 날 엘레나는 자신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 여성은 자신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썼다. 그녀는 엘레나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해 일어설 용기를 주었다고 말했고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엘레나는 그 여성의 편지에 깊이 감동받았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답장을 썼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그 여성에게 자신의 본능을 믿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을 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엘레나와 그 여성은 계속해서 서신을 주고받았고 엘레나는 그 여성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도록 도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여성은 남편을 떠나 새 삶을 시작. 그녀는 엘레나에게 편지를 써서 그녀의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했고 엘레나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용기를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레나는 그 여성의 편지를 받고 큰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자신의 목소리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로 했다. 수년이 흘러 엘레나와 이고르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들은 그들의 딸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었다. 그들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그들에게 사랑, 지혜, 경험을 전수했다. 어느 날 엘레나는 갈리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갈리나는 엘레나에게 슬픈 소식을 전했다. 엘레나의 전남편 드미트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엘레나는 그 소식을 듣고 슬픔을 느꼈다. 비록 그들의 결혼이 고통스럽게 끝났지만 그녀는 한때 그를 깊이 사랑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했다. 엘레나는 드미트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루드밀라를 보았다. 루드밀라는 늙고 허약해 보였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엘레나는 루드밀라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놀랍게도 루드밀라는 엘레나에게 그녀가 과거의 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자신이 질투심과 아들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루드밀라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루드밀라를 용서했고 그녀에 대한 어떤 분노나 원한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행운을 빌었다. 드미트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엘레나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극복한 모든 도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했고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늦게 엘레나와 이고르는 네바 강둑을 따라 손을 잡고 걸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의 생생한 색조로 물들어 있었다. 엘레나는 이고르에게 몸을 기대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 그녀가 나도 사랑해. 이고르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걸었고 그들의 마음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했다. 그들은 폭풍우를 이겨냈고 상처를 치유했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건설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미래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태양이 도시 위로 황금빛을 내뿜자 엘레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 가족, 우정, 목적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칠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강인함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수년에 걸쳐 엘레나와 이고르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들의 딸 마샤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의사가 되었고 갈리나의 아들 세르게이와 결혼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4명의 손주들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조부모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했고 수많은 모험을 함께 했으며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엘레나의 자선활동은 계속해서 번창했고 그녀는 지역사회와 그 너머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소외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고 전 세계의 젊은 의사들을 멘토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녀의 헌신과 이타심은 그녀에게 수많은 상과 표창을 안겨주었지만 엘레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서 보는 변화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엘레나와 이고르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 그들은 손을 잡고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를 보았다. 그 노부부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사랑과 애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주고받았다. 엘레나는 이고르를 바라보았고 그와 똑같은 표정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그들이 그 노부부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늙어갈 것이고 그들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엘레나는 이고르의 손을 잡고 그에게 말했다. 이고르,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이 모든 세월이 흐른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소울메이트. 이고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이야. 엘렌, 나는 우리가 함께한 삶에 감사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이룰지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딸 마샤와 그녀의 가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마샤는 그들에게 깜짝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그들의 사랑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엘레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끝날 무렵 엘레나와 이고르는 발코니에 서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 아래에서 반짝였고 네바강은 달빛 아래에서 은빛으로 이고르가 엘레나를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봐, 엘레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극복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어. 엘레나가 이고르의 품에 안기며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해. 우리가 함께한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들은 그곳에 서서 고요한 밤의 포옹 속에 잠시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그들 앞에 놓인 미래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다. 몇 년 후 엘레나는 은퇴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인생의 다른 측면을 즐길 때라고 느꼈다. 이고르는 몇 년 전에 은퇴했고 그들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를 고대했다. 엘레나의 은퇴 파티는 병원의 대강당에서 열렸고 그녀의 동료, 친구, 가족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그녀의 업적을 축하하고 그녀의 미래의 행운을 빌기 위해 모였다. 연설, 축배, 눈물이 많았고 엘레나는 그 모든 사랑과 지지에 감격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이고르가 엘레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뭐 할까, 여보? 그가 물었다. 엘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나는 우리가 항상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어쩌면 지금이 그 꿈을 이룰 때일지도 몰라. 이고르의 눈이 빛났다. 나는 그 생각 마음에 들어. 어디부터 가고 싶어? 엘레나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나는 항상 이탈리아를 보고 싶었어. 우리는 로마에서 시작해서 해안을 따라 여행하며 모든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 이고르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하게 들리는데. 내일부터 계획을 시작하자. 그리고 그렇게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장을 시작했다. 그들은 이탈리아로의 장대한 여행을 준비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몇 달 동안 그 나라의 풍부한 역사, 예술, 문화를 탐험했다. 그들은 로마의 고대 유적을 거닐고 베니스의 운하에서 곤돌라를 타고 토스카나의 언덕에서 와인을 마셨다. 그들은 또한 친절하고 환영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대해 배웠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들의 삶의 새로운 목적 의식을 느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돕기로 결심했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관심사를 전 세계로 확대했다. 그들은 다양한 자선단체에 참여했고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딸 마샤와 그녀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았고 그들이 자라고 배우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즐겼다. 엘레나는 자신이 마샤에게 물려준 가치, 즉 연민, 회복력,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헌신을 그녀의 손주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었다. 어느 날 엘레나가 자신의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을 때 그녀는 마샤와 세르게이가 그들의 아이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은 엘레나를 향해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엘레나는 그들의 작은 팔이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함께 정원에 앉아 있을 때 마샤가 엘레나에게 물었다. 엄마, 어떻게 그렇게 강하고 용감할 수 있었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 엘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얘야,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는 항상 너의 아버지와 너,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어. 그리고 나는 내 안에도 힘과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우리 모두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단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만 하면 돼.
마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럽고. 엘레나가 마샤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낫단다, 얘야. 너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그리고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그들은 그곳에 함께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운 따뜻함과 사랑을 느꼈다. 엘레나는 자신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하는 가족, 목적 있는 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엘레나와 이고르의 사랑 이야기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희망, 회복력,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과 손을 내밀 때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수년이 흘러 엘레나와 이고르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함께 세계를 여행했고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어느 날 엘레나와 이고르가 그들의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걷고 있을 때 그들은 한 젊은 여성이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 여성은 자신이 길을 잃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최근에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왔고 여전히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 여성을 가엾게 여겨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은 그녀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여성의 이름은 안나였고 그녀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도시로 이사했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었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안나의 결의와 야망에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자신들을 보았고 그들은 그녀를 돕고 싶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도시를 구경시켜 주었고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왔다. 그들은 또한 그녀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그녀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나는 엘레나와 이고르의 친절과 관대함에 깊이 감사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에게 베푼 모든 도움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 엘레나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 안나?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이야. 언젠가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안나는 엘레나와 이고르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그들을 자주 방문했고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긴 산책을 했다. 안나는 그들의 지혜, 친절, 삶에 대한 사랑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에게 진정한 멘토이자 역할 모델이 되었다. 어느 날 안나는 엘레나와 이고르에게 자신이 곧 간호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그들의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표했고 그들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안나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가 훌륭한 간호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안나의 졸업식 날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곳에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다. 안나가 무대 위를 걸어가 졸업장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안나가 그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앞으로 이룰 모든 훌륭한 일들에 대해 기대했다. 졸업 후 안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유명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에 탁월했고 환자와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 그녀는 또한 엘레나와 이고르의 모범을 따라 자선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고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어느 날 안나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그녀는 심각한 상태로 입원한 어린 소녀를 만났다. 그 소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그들은 그녀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안나는 그 소녀의 가족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엘레나와 이고르에게 연락했고 그들은 즉시 그 소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로 동의했다. 엘레나와 이고르의 도움으로 그 소녀는 필요한 치료를 받았고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 소녀의 가족은 그들의 관대함과 지원에 깊이 감사했다. 그들은 엘레나, 이고르, 안나에게 그들이 그들에게 한 모든 일에 대해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 엘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은 엘레나, 이고르, 안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그들에게 친절, 연민, 관대함의 힘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계속해서 함께 일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수년에 걸쳐 엘레나, 이고르, 안나는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들은 함께 수많은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했다. 그들은 학교, 병원, 지역 사회센터를 짓기 위해 기금을 모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의복, 의료용품을 제공했다. 그들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대의에 동참하도록 했다. 엘레나, 이고르, 안나는 그들의 친절, 연민, 이타심으로 유명해졌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어느 날 엘레나와 이고르가 그들의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그들은 안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안나는 그들에게 자신이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상은 그녀의 인도주의적 활동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한 것이었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안나의 성취에 매우 기뻐했다. 그들은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가 그들의 멘토링과 지도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앞으로 이룰 모든 훌륭한 일들에 대해 기대했다. 안나의 시상식 날, 엘레나와 이고르는 그곳에 참석하여 그녀를 응원했다. 안나가 무대 위를 걸어가 상을 받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안나가 그동안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수상 연설에서 안나는 엘레나와 이고르에게 그들의 지도, 지원, 영감에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청중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자원을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안나의 연설이 끝난 후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엘레나와 이고르는 안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고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그녀를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에 감사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엘레나, 이고르, 안나는 함께 축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그들의 추억, 그들의 꿈, 그리고 그들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 앞에 놓인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엘레나가 말했다. 안나,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친절하고 똑똑하고 재능이 있어.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이고르가 덧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네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 너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내 덕분에 더 나은 사람이 되었어. 안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 두 분을 만난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해요.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과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할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함께 앉아 서로의 곁에 있는 것과 그들이 공유한 사랑과 우정을 즐겼다. 그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도 엘레나, 이고르, 안나의 이야기는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었다. 그것은 친절, 연민, 관대함의 힘, 그리고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우리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과 손을 내밀 때 발견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들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고 그들의 딸과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업적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끝없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태양이 도시 위로 황금빛을 내뿜자 엘레나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다. 사랑, 가족, 우정, 목적, 그리고 그녀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바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